예, 조금 전 보신 대로 화이자 백신 개발 희소식에 환호하던 시장이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우려에 다시금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시장 이에 비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한데요. 코로나19 방역을 그동안 좀 잘 해와서일까요? 아니면 불확실성 해소에 따른 외국인의 기조 변화 때문일까요? 국내 증시 소식 샘플러스 이지환 전문위원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재한입니다. 예. 코로나19 글로벌 확진세는 진짜 엄청난 것 같습니다. 일본도 그렇고요, 미국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뉴욕 증시가 주 후반에 좀 무너지는 모습도 보였어요. 우리 시장은 어제 주춤하고 오늘 다시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현 시장 어떻게 좀 진단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증시는 미국의 대선 이후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제거되면서 외국인 수급을 바탕으로 글로벌 증시가 동시에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남아있는 악재 중에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 코로나19의 재확산인데 화이자의 백신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현재 증시가 다시 한번 출렁거렸습니다. 화이자의 백신이 나오면서 경기 민감주 혹은 이제 경기 확장주가 상당히 큰 폭의 상승과 하락을 좀 기록했고 반면에 코로나19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진단 키트나 마스크 같은 소모품부터 치료제 혹은 비대면 관련된 종목들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백신이 출시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은 한 단기간 2, 3일 정도의 증시에 영향을 주는 정도로 제한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이러한 백신 움직임이 이번 달 월말로 넘어가게 되면 화이자의 백신이 거의 FDA의 긴급 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이 실행이 되면은 증시의 파급 효과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또한 그 존슨앤존슨이나 아스트라제네카 같이 현재 화이자 백신처럼 3상 임상을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는 진짜 백신들이 계속해서 연이어 보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지금 현재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로 증시에 대한 불안감이 상당 부분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좀 기대가 됩니다. 다만 지금 현재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투자자들은 경기 민감주에 대한 반응을 크게 좀 보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이 코로나19 관련된 종식 이후에 경기 민감주는 단기적인 테마성 움직임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경기 확장을 바탕으로 하는 화학이나 운송, 철강, 건설 같은 경기 확장과 맞물리면서 실적이 좀 개선될 수 있는 종목 섹터들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압축해서 보는 전략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점에서 아마도 지금 현재 이런 움직임에 맞춰서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 외국인의 수급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신다면 지금 현재 백신에 대한 영향력은 단기적으로 보실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하나의 주식시장에서의 게임 체인저가 된다라는 관점으로 충분히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외국인 수급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 조금 더 여쭤볼게요. 지금 환율이 오늘 보니까 1115원대거든요. 환율이 굉장히 우호적인, 그러니까 원화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석 달 만에 지금 외국인은 순매수 전환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경기 민감주 위주로 담았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외국인 흐름, 환율 좀 궁금하고요. 주도주 섹터가 단기적으로는 좀 변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지금 현재 이제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큰 폭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5일 미국 대선을 기점으로 해서 불과 한 일주일 상간 만에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4조 3천억 정도를 거의 쓸어 담듯이 매수를 했습니다. 사실 지금 코로나19 급락 이후 3월 달부터 지금 미국 대선 직전까지 한 16조 원 내외의 외국인 매도가 지속적으로 이어졌는데 불과 일주일 상간의 4분의 1 정도가 매수로 돌아서는 어떻게 보면 수급적으로 굉장히 급격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외국인들의 수급은 선물의 도양 매수도 역시 연계되어 있는데요. 이 기간 동안 선물도 3만 5천 계약 이상 큰 폭으로 매수를 하면서 결국 외국인들은 주식과 선물을 동시에 매수하는 강세장 초입에서의 수급 구조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선물 매수와 동시에 이어지고 있는 주식의 매수는 대부분 지수 관련된 대형주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각 섹터들을 보면 주요 섹터들마다 코스닥 종목보다는 코스피 위주의 대형 종목들이 상당히 흐름이 양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형성하기도 했는데요. 이 기간 동안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매수했던 종목들을 보면 삼성전자를 약 1조 5천억 이상 매수를 했고요. 그다음 LG화학,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우, 현대모비스, 하나금융지주 등 대부분 지수 관련되어 있는 대형주로 급격히 수급이 몰려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움직임은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가 미국 대선 이후에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직전 고점을 돌파하기 약 한 100여 포인트 정도를 남겨두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 매수가 이어진다는 것은 외국인들이 지금 환율을 감안 혹은 지금 글로벌 증시를 형성하고 있는 주도 섹터, 디지털 위주의 주도 섹터를 감안한다면 한국 증시가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 가장 크다라고 보겠고요.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난 한 10년간의 큰 등락을 놓고 본다면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글로벌 증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외국인들에게 상당히 크게 메리트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외국인들의 매수세를 보면 당분간 선물을 동반한 강력한 매수가 계속 이어질 걸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지수는 아무래도 직전 고점을 넘어가는 적어도 외국인들이 기대하는 지수폭은 상당히 2,800포인트 이상 정도를 예상해 봐야 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상당히 강한 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이제 섹터들을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미국 대선 이후에 트럼프 관련주냐 바이든 관련주냐 그리고 최근에 백신이 나온 이후에 컨택트 관련주냐 비대면 관련주냐 이런 이분법적인 논리를 좀 많이 적용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러한 접근은 단기적인 테마로 길게 가지 못한다는 관점에서 지금 주도 섹터라고 봐줄 수 있는 부분은 IT 일부 성장주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경기가 IT 성장주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실적이 좀 좋아지는 종목들 그리고 경기 확장을 바탕으로 해서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운송 장비나 화학, 철강 일부 이렇게 보시는 게 좀 맞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런 점에서 이런 테마성 논리보다는 성장과 경기 확장이라는 두 축을 바탕으로 실적이 급격히 좋아지고 있는 섹터 위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코로나 확진세가 굉장히 문제잖아요. 지금 굉장히 가팔라지고 있는 확진자 숫자가 지금 걱정이 되는데 시장에서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 같아요. 다음 주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지금 일단은 아무래도 단기간 상승폭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이 조금 들어올 수 있는 위치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조정은 전체적인 시장을 놓고 보면은 조정 폭이나 혹은 조정 기간이 길게 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요. 이 조정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주도주를 매수하는 전략이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지금은 코스닥 시장보다는 코스피 시장, 특히 외국인의 매수세가 집중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압축해서 보는 전략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IT 섹터 내에서의 성장도와 경기 확장과 맞물리는 운송 장비, 자동차 업종과 화학 쪽에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참고를 하시면서 이쪽으로 좀 추격돼서 대형주 위주로 일단은 접근을 하시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상대적으로 지금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 시장에 비해서 조정폭도 크고 상승폭이 좀 떨어지고 있는데 아마도 외국인들이 지금 매수세를 본다면 11월 말 MSCI 리밸런싱 그리고 그 이후에 12월 달에 액티브 자금이 이어지는 순간까지는 코스피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형주가 수익이 훨씬 더 높을 수 있다는 점에서 코스피 위주, 대형주 위주로 일단 포트를 구성을 하시면서 12월 중순 이후에 코스닥 종목을 공략하는 전략으로 좀 나가는 게 좋겠다. 지금은 외국인의 수급에 주목해서 전략을 짜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샘플러스의 이지환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